자, 등비수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2번 보면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이거 등차 수열에서 똑같은 유형을 공부를 했었지, 그지? 자, 문제를 보면 원래 2하고 20 두 가지의 숫자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A1, A2, 점점점 해서 A10까지의 숫자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A1부터 A10까지라는 얘기는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원래 있던 2하고 20을 합치면 지금 총 12개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맨 앞에 있는 숫자 2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첫째 항이야. 맞지, 그지? 요 A1이 첫째 항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2가 첫째 항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20은 뭐가 될까, 얘들아? 몇 번째 항? 12번째 항이 되겠지? 맞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호로 써보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소문자 A1, A2 요런 거랑 조금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표현을 해볼게. 첫째 항이 지금 뭐다? 2다. 그 다음에 12번째 항이 뭐다? 20이다. 요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어제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일반 항화하자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지? 자, 등비수열의 일반 항은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자,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12번째 항을 일반 항화 시켜볼게, 그지? 자, 그러면 첫째 항을 대문자 A1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 n-1제곱, 지금 항의 번호가 12가 되겠지, 그지? 그럼 11제곱이 뭐가 된다? 20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여러분 첫째 항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아래 11제곱은 20. 2로 약분하면 아래 11제곱은 뭐가 된다, 얘들아? 10이 된다라는 정보를 얻게 돼.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 자, 여기서 공비 R이 뭔지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래 11제곱해서 10 나오는 건 찾기가 쉽지가 않지, 그지? 이럴 때는 그냥 얘를 내버려 두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저장을 해놓고, 자,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A1 곱하기 A10. 그지? 자, A1 곱하기 A10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요 소문자 A1은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거 보이지, 그지? 자, 요거하고 요거를 뭐 하라는 얘기, 얘들아? 곱하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지금 첫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이 아니라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지? 두 번째 항.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10번째 항이 아니라 몇 번째 항? 11번째 항이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지금 2하고 20이라는 숫자 두 개 사이에 얘네들을 끼워 넣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이 아니라 두 번째 항과 11번째 항 된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지금 A1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2에다가 공비 R이 곱해진 항이 되는 거고. 맞지, 얘들아? 그지? 그 다음에 A10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야? 첫째 항 2에다가 공비 R이 몇 번 곱해진 거야? 10번 곱해진 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요거를 조금 나열을 해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 A,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까지 써볼게, 그지? 자, 그럼 봐봐. 등비수열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비 R이 곱해진 거니까, 자, R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곱해진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요 A10은 맨 앞에 있는 숫자 2에다가 R이 10번 거듭 곱해진 거다.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니, 얘들아? 그럼 다시 위로 올라오면 지금 얘네 둘을 뭐 하기로 해서 곱하기로 했잖아, 그지? 곱하면 숫자 4 곱하기 R의 11제곱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 R의 11제곱이 여러분 10이라고 계산해놨지, 그지?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10 해서 여러분 뭐가 되겠다? 40이 되겠다. 자, 형태에 속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등비중앙. 자, 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자, 등비중앙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얘들아? 자, A, B, C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요 B가 여러분 무슨 중앙이 된다? 등비중앙이 된다. 맞지, 그지? 그럼 등비중앙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등비중앙의 제곱과 앞뒤에 있는 항의 곱이 여러분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자, 그럼 이거 적용해 볼게. 자, 문제 보면 지금 x 더하기 2하고 x 빼기 4하고 3분의 x 빼기 1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자, 가운데 있는 x 빼기 4가 등비중앙이 되겠지, 그지? 그럼 등비중앙의 관계에 의하면, 자, x 빼기 4의 제곱은, 자, 앞뒤에 있는 항의 곱, 그지? 얘네들의 곱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맞니, 얘들아? 그지? 자, 일단 전개를 하기 전에 양변에 3을 곱해. 양변에 이렇게 3을 곱해서 분수 형태를 없애자,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이 되겠지, 그지? 자, 이제 전개합니다, 여러분. 자, 3x 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은, 자, 우변 전개.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고, 여러분 3까지 분배를 해주면 3x제곱 빼기 24x 더하기 48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넘겨서 동류항 계산해주면, 자, 2x제곱 빼기 25x 플러스 50은 0이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지? 자, 요거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볼게. 자, 2, 1. 그 다음에 여러분 15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2x 빼기 5 곱하기 x 빼기 10은 0. 그래서 x는 뭐하고 뭐가 나와, 얘들아? x는 2분의 5 아니면 x는 10이 나오겠지, 그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니까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야. 맞지,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답을 체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필수예제 24번. 자, 어제 수업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등차중앙이랑 등비중앙은 각자의 문제로 개별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유형으로 짬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 자, 등차중앙과 등비중앙의 성질을 모두 이용하는 건데 필수예제 24번 볼게. 자, 세 양수 ABC. ABC가 일단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4하고 A하고 B하,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64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럼 일단 여기에서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뭔가 관계식을 만들어내자. 자, 여기에서 A가 등비 중앙이 되겠지. 등비 중앙의 제곱은 앞뒤에 있는 항의 곱과 똑같다. 이게 첫 번째 식이야.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도 요게 C가 여러분 등비 중앙이 되겠지? 등비 중앙의 제곱은 앞뒤에 있는 항의 곱과 똑같으니까 64B랑 똑같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관계식이 될 거야. 맞지, 그지?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보면 1번식하고 2번식이 전부 다 B라는 문자가 동등하게 들어있잖아. 얘네들 한번 연립을 해주는 거야. 맞지, 그지? 자, C제곱은 64B인데 64B는 여러분 16 곱하기 4B라고 쓸 수가 있지, 그지? 근데 아까 4B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 A제곱이랑 똑같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 4B 자리에다가 A제곱을 뭐 할 거야?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16 곱하기 여러분 뭐가 돼? A제곱이 C제곱이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C제곱 빼기 16A제곱은 0이 되고 C제곱 빼기 4A의 전체의 제곱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 그지? 그러면 C 더하기 4A 곱하기 C 빼기 4A는 0이 돼서 C 값은 마이너스 4A 아니면 C 값은 4A 두 가지가 나올 거야. 맞지, 그지? 자, 근데 이 두 가지 관계식에서 요 C는 마이너스 4A라는 조건은 제외를 시켜줘야 돼. 왜 그럴까? 자, 문제의 맨 첫머리에 양수 ABC라는 여러분 제한 조건이 있었지, 그지? 그럼 여러분 A도 양수, C도 양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C가 마이너스 4A랑 똑같다면 A는 양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C는 무조건 여러분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잖아? 그럼 기본 전제 조건에 여러분 위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C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4A가 돼야 된다.
요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 가니 얘들아? 그지? 자, 요거를 3번식이라고 한번 해놓자. 그지? 자, 그리고서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 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결국 여러분 A하고 B하고 C 다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있는 B가 등차 중앙이 되겠지. 자, 등차 중앙의 관계식은 어떻게 돼? 등차 중앙의 2배는 앞뒤에 있는 항의 합과 똑같다. 요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방금 구했던 요 3번식을 요 등차 중앙식에다 대입을 해. C 대신에 4A를 집어넣게 되면 2B는 A 더하기 여러분 4A가 돼서 2B는 몇 A다? 5A다 라는 새로운 관계식이 생기겠지. 맞아? 그지? 결국 여러분 A, B, C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A, B, C 중에서 단 하나의 문자라도 구해낸다면 나머지 문자들은 연쇄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방금 구한 2B는 5A라는 식을 맨 처음에 구해놨던 A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 자, 잘 봐. A제곱은 자 4B인데 4B는 2 곱하기 2B라고 쓸 수가 있지, 그지? 방금 여러분 2B는 5A라고 구해놨으니까 자 2 곱하기 5A를 쓰면 A제곱은 뭐가 된다? 10A가 되고 문제에서 A, B, C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절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0이 아니라 확신이 있으니까 A 하나를 날려주면 A는 뭐가 된다? 10이 됩니다. 맞지, 그지? 그럼 A가 10이면 여러분 B하고 C도 나머지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자, A가 10이면 아까 방금 썼던 식 2B는 5A를 이용하면 A가 10이니까 2B는 50이 되겠지, 그지? 2로 나눠주면 B는 뭐가 될 거다? 25가 될 거다. 맞지? 그리고 아까 3번식에 의하면 C는 4A였잖아. 그지? 근데 방금 A가 10이었으니까 C는 뭐가 된다? 40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A, B, C를 더해주면 정답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등차하고 등비, 중앙 사이의 관계는 한꺼번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필수에드 25번을 보면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빼기 6x제곱 빼기 24x 더하기 k는 0의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얘들아 당연히 방정식과 근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근각의 소위 관계를 써야 되겠지, 그지?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소위 관계 여러분 안 까먹었지, 그지?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자, 근각의 소위 관계 첫 번째 식은 뭐야, 얘들아? 세근의 합.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똑같다, 그지? 두 번째, 두 근끼리의 곱의 합. 그지? 얘는 a분의 c하고 똑같다. 세 번째, 세근의 곱은 여러분 뭐랑 똑같지? 마이너스 a분의 d랑 똑같지, 그지? 이게 여러분 근각의 소의 관계여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겠지, 그지? 자, 이 문제도 여러분 3차 방정식 근각의 소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거는 세 근이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요렇게 표현할 거야. 자, 잘 봐. 지금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들아 첫 번째 근을 그냥 A라고 할게. 그럼 두 번째 근은 뭐라고 할 수 있어? AR. 왜냐면 등비수열은 뒤에 있는 항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거잖아. 그 다음에 있는 항도 AR 제곱. 바로 앞에 있던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한 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맞지, 얘들아? 그지?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 근각의 세관계를 한번 활용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식 세근의 합 A랑 AR이랑 AR 제곱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아야지. 자, 그럼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6이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식이다. 두 번째 두 근끼리 곱해. 자, A랑 AR 곱하면 A제곱 R. 그 다음에 A랑 AR 제곱 곱하면 A제곱 R제곱. 그 다음에 AR이랑 AR 제곱 곱하면 A제곱 R 세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거는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24가 될 거야. 맞니, 얘들아? 그지?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잠깐 멈추고서 요 2번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 건데 이거 A제곱 R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 얘들아. 그지? 자, 이게 아니라 자, AR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내 볼게.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선 A가 남고 두 번째 항에선 누가 남아, 얘들아? AR이 남고 세 번째 항에선 누가 남겠어?
AR 제곱이 남겠지? 그게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1번식을 잘 봐봐.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6이라고 나와 있지?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여러분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그래서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A 곱하기 R은 뭐가 된다 얘들아?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정보를 얻게 돼. 이해가니? 그지? 자, 그럼 잘 봐. 지금 아까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색은 어떻게 놨었지? A, AR, AR 제곱으로 놨었지, 그지? 근데 방금 AR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했으니까 세 근 중에서 한 근은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될 거야. 동의하니 얘들아? 그리고 방정식에서 여러분 근의 값이 주어지면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한 근 마이너스 4를 문제에서 주어진 3차 방정식에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빼기 6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24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0이 되겠지? 그지? 자, 계산합니다. 자, 마이너스 64.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 플러스 96 더하기 k는 0이 되면서 96은 지워지고 k는 뭐가 된다 얘들아? 64가 된다. 그지? 그래서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 요런 식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 이해가니 얘들아?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필수예제 26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삼각형, 지금 그림 나와 있지, 그지? 정삼각형의 각 편에 중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만들고 그 가운데 있는 걸 오려내고 남은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하겠대, 얘들아? S1이라고 하겠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지금 보면 약간 조금 환공포증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닮음 도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그지? 자, 이거를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프랙탈 구조라고 해, 얘들아. 자, 이렇게 닮음 도형들이 무한히 늘어나는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등비수열과 관련이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수열 문제를 풀려면 최소 여러분 몇 번째 항까지는 나열을 해봐야 네 번째 항까지는 나열을 해봐야 그 수열이 정확히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프랙탈 구조 문제, 무한 닮음 도형 문제는 여러분 항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 선행 지식이 필요해. 방금 여러분 여기다 쓴 것처럼 프랙탈 구조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 무슨 수열과 관련이 있다? 등비 수열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하면 첫째 항과 뭐가 되겠어 얘들아? 공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만 빠르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여러분 절대로 정답을 맞출 수가 없게 돼. 알겠지, 그지?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푼지 볼게.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하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지, 그지? 자, 높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루트 3a로 구하고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4분의 루트 3a 제곱으로 구하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요거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보면 정삼각형이 있어.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점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정삼각형을 또 안에 그려냈어. 맞지, 그지? 자, 그리고서 지금 여기가 남는 부분들이거든. 이 선생님 빨간색으로 빗금칠한 부분들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된다?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몇 cm? 2cm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넓이를 구해볼게. 자, 왼쪽에 적혀 있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자, 이 전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2의 제곱 4니까 지워져서 여러분 뭐가 된다? 루트 3이 될 거라고. 맞아? 그런데 지금 삼각형을 총 몇 조각으로 나눈 거야, 얘들아? 네 조각으로 나눈 거지, 그지? 네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여러분 세 조각이 색칠이 돼 있으니까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4분의 3 루트 3. 맞니, 얘들아? 그지? 이게 여러분 뭐야? 첫째 항이야. 그 첫째 항을 뭐라고 하겠대? S1이라고 하겠대. 알겠니, 얘들아?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도형을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고요. 맞지, 그지? 중점들을 연결해서 가운데를 도려내고, 그지? 또 남아있는 부분들에 또 중점들을 찍어서 그 가운데를 도려내고, 여기도 똑같이 중점 찍어서 가운데 도려내고, 중점 찍어서 가운데 도려내면 여러분 요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맞니 얘들아? 그지? 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여기 빨간색으로 여러분 색칠하고 있는 얘네들이 되겠지, 그지?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두 번째 항 S2가 될 거라고. 이해 가니 얘들아? 자, 그런데 뭐야 이게 그림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한번 할 거냐면 요런 짓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 가운데다가 점선을 그렸어. 맞지, 그지?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야. 조금 정신없기는 한데. 자,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커다란 정삼각형을 지금 총 몇 조각으로 나눈 거지 얘들아? 조그만 정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는지 세볼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개 중에 그지? 색칠되어 있는 건 여러 몇 개야? 1, 2, 3, 4, 5, 6, 7, 8, 9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체 넓이의 16분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아까 전체 정삼각형 넓이는 루트 3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루트 3에다가 16분의 9를 곱하면 16분의 9 루트 3이 되겠지, 그지?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색칠된 부분들의 넓이가 될 거고 얘가 두 번째야, 즉 S2가 되는 거야.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끝났어. 우리가 항 두 개만 알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나누면 공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지금 방금 구한 게 뒤에 있는 항입니다. 그죠? 아까 구한 게 여러 앞에 있는 항이지, 그지? 그래서 16분의 9 루트 3 나누기 4분의 3 루트 3을 한번 해보자고, 얘들아. 16분의 9 루트 3 나누기는 곱하기가 되고 뒤에 거 여러분 역수가 되겠지, 그지? 그럼 루트 3 날라가고 3 약분하면 3이 남을 거고 4랑 16 약분하면 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공비는 뭐가 된다, 얘들아? 4분의 3이 된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돼. 맞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도형 S10을 구하시오.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10번째 항 구하란 얘기야. 맞지, 얘들아?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항이 4분의 S1이 여러분 뭐였죠? 4분의 3 루트 3이었고, 두 번째 항이 뭐였어, 얘들아? 16분의 9 루트 3이었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 10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4분의 3을 몇 번 곱한 거야, 얘들아? 9번 곱한 게 되겠지? 자, 이거 왜 그렇지, 얘들아?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어? 첫째 항에다가 공비 아래 n-1제곱을 곱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10번째 항을 구할 거면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지수에서 여러분 10-1이 되니까 9제곱이 되는 거 맞지, 그지?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여러분 뭐가 된다? 10번째 항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요 상태로 여러분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닮은 도형이 무한히 반복되는 프랙탈 구조가 나오면 일단 이거는 등비 수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 몇 개를 찾으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두 개를 찾으면 첫째 항과 공비를 찾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프랙탈 구조 문제는 등비 수열 문제다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등비 수열 내용은 마지막이고 여러분 수업에서 이어서 진행을 할게. 자, 끝.